자, 수리사주가, 이 수리사주가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이다, 완벽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학문이고 과학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 학문적 가설과 가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문과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학문과 가정이, 이 이론이, 학문과 이론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학문이 하나야 선정이 되려면 여기에 우리는 명제가 하나 설정이 될 겁니다. 그죠? 명제를 설정한다. 자, 우리가 옛날에 철학적인 인간이 무엇일까? 이거부터 풀었다. 그죠? 철학은 처음부터 인간이 무엇일까? 이것을 풀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못 주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명제는 우리는 운명이 무엇일까? 이런 명제를 둔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명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과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가정과 가설을 설정해 놓고 나면 우리는 풀이가 이루어지겠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이런 가정과 가설을 알아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운명을 풀기 위한 가정과 가설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풀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풀리겠죠. 글자가 작은 사람은 작게, 큰 사람은 크게 이렇게 풀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학문의 근거를 우리는 한 풉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답이 여러 개 나오는 학문도 있고 답이 한 개가 나오는 답도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이 여러 개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 그죠?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나 수학일 경우에는 답이 단 한 개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인문학이요, 이거는 어떻게 이공계라는 거, 이과학문이다. 그죠? 그러나 이 둘 다 우리는 학문이다. 답은 여러 개 나오고 답은 한 개일 뿐이지만은 이것이 여러 개 나오는데 철학과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과 가설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가정과 가설을 어디에 맞아야 될 것인가? 가정과 가설을 설정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는 우주의 진리에 따라야 된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맞겠나 안 맞겠나요?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죠? 밤하늘의 별들이 전부 다 태양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천문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지구가 해를 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 말 따나 지구가 달을 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맞나요? 아니다. 물은 밑에서 거꾸로 분수같이 올라간다. 이래 보면 우리 곤란한 문제도 있다. 자, 네 번째, 과학의 이론에 맞아야 된다. 우리 아무렇지만은 과학이 증명한 그 이론을 부정해 가면서 가정과 가설을 설정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학문의 논리에 맞아야 된다. 학문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인식시킬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죠?
여섯 번째, 인간의 도리에 맞아야 된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엄마가 자식을 낳는다 이랬는데 자식이 엄마를 낳는다 이랬으면 곤란하겠지. 자, 이런 근거에 우리가 모든 가정과 가설은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제? 여기에 맞지 않는 어떠한 논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푸는데 10가지 가정과 가설을 우리는 설정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운명과 운세를 풀기 위해서 10가지 가정과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왜? 운명과 운세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속도를 조금 빨리 낼게요. 자, 첫 번째, 달력은 양력만 써야 된다. 음력은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자, 예를 들면 태양이 이래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는데 양력은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계산한 값이고 음력은 어떻게 지구가 달을 돈다고 계산한 값이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음력을 쓰는 나라는 없다. 이해되시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음력을 쓰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나면 무엇을 안다고 그랬죠? 남자, 여자, 엄마, 사주만 안다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이 사주로서 풀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생년월일인데 연도를 무엇으로 쓸까? 연도는 우리나라 연도는 단기도 있고 불기도 있고 갑자년도 있고 서기도 있다. 그죠? 단기는 당군 할아버지니까 학문적으로 쓸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당군 할아버지 믿나? 그죠? 자, 부처님 불기 쓰게 되면 기독교 믿는 사람 믿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는 서기를 쓰는데 우리나라 갑자년은 이게 정체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갑자년은 연도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내가 할게. 이거는 우리나라 연호를 쓸 때 사용한 것인데 누가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근거에서 연도가 그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증명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게 되면 공환 논리일 뿐이다. 자, 세 번째, 연도보다 작은 게 뭐죠? 월, 생월이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절기를 많이 썼다, 그죠? 자, 절기가 양력일까 음력일까? 양력 맞네. 양력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이 음력이 돼야만 농사를 짓고 이런데 내가 처음에 할 때 전부 다 음력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절기를 쓰면 안 된다는 소리다. 왜? 여기에 그동안에 음력을 써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주팔자를 풀 때는 음력을 쓴다고 했는데 이 절기는 양력이다 이 말이에요. 양력을 쓰면 되겠나? 안 되겠지? 자, 일자, 생일. 자, 생일을 우리가 생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를 우리는 측정을 한 것이다. 생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론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력으로 쓰게 되게 되면 생일이 못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너무 많다는 거다. 윤달 윤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 생일을 해물지 죽었다 깨갖고 몇 번씩 죽었다 깨나요? 근거에 한번 해물 수도 있다. 그래서 생일을 어떻게 음력으로 쓰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생일이 없는데 뭐 어떻게? 없는 사람 어떻게 푸느냐 이 말이야. 자, 다섯 번째, 생시, 시간을. 자, 시간을 우리는 갑자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정말로 의미 없다. 그래서 낮과 밤이라면 쓴다. 자, 시간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있다. 날짜선을 보게 되면, 시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북경시고 우리는 이게 동경시다. 자, 우리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1시간 몇 분 정도 당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이야. 못 쓴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미군의 일본, 미군, 필리핀, 미군하고 이렇게 군사 합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시가 없어요. 시간을 똑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 6번째. 그동안에 우리는 음양오행을 써왔는데, 음양오행, 우리 2고, 이거는 5다, 그지? 2고, 5고. 2 곱하기 2가 2도 되고 5도 되고 이런 거 없다. 음양설은 음양설이요. 오행설은 오행설로 풀어야 된다. 예를 들게 되면, 플러스 엄마, 마이너스 엄마 이런 게 있겠나? 플러스 아버지, 마이너스 아버지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음양설은 음양설일 뿐이고 2, 오행설은 5뿐이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만세력 갖고 모든 것을 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세력이 9종이나 있다. 어느 종이 맞는 것인지 아무도 규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어쩌게 되면 황당한 논리일 수도 있다. 양력, 음력 변하는 게는 맞을 수도 있어도. 근데 우리 휴대폰에도 양음 변환기가 아주 틀린 게 많다. 자, 8번째. 우리는 동일사주다. 동일사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은 시간에 같이 태어난 것이다. 그제? 엄마만 다르다. 그제? 엄마, 아버지가 다르다. 그 부산에 태어난 사람. 이것을 풀 수 있는 논리가 없다. 모두가 다르다. 그제? 모든 운명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논리가 풀 수 있다. 풀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상둥이 사주다. 여러분들이 요새 대한민국 만세를 보지만은 세 명이 다 다르게 행동한다. 그제?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나. 당연히 다른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론이 아니다는 거다. 이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둥이라도 다르게 큰다 이 말. 나중에 보세요. 상둥이 다르게 큰다 이 말. 그럼 다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다. 모든 사람이 운명이 전부 다 다르다. 자, 여기서 10가지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학문적 가정과 가설로 설정을 해야만 이것이 논리가 맞다. 오케이? 그러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당사주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서 맞는 거, 옳게 쓰고 있는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한번 선택해 봐라. 정말로 한 개도 없다는 거지, 한 개도. 근데 박사님. 응. 그러면 낮과 밤만 가지고 사주를 풀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70억 명이 모두가 다 상둥이도 사주가 다르다 아닙니까? 다르죠. 다른데 상둥이 사주를 볼 때는 낮과 밤이 같이 태어났는데요. 같이 태어났는데도 전부 다 다르다. 그거 풀 수 있는 논리가 이 세계 최고의 학문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밤과 낮만 분리를 해갖고 푸는데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다 된다는 거다. 그것이 최고의 비법이다.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그 비법이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그게. 그렇게. 그거는 뭐,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좌우지간 이 수리사주학의 세계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비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